실리콘밸리 3인 가족 한 달 생활비. 한국 토종인인 제가 37살에 미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축하도 걱정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미국 생활비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어요. 미국은 워낙 나라가 크다 보니 주에 따라 생활비가 천차만별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살고 있는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미국 생활을 한 지는 2018년에 블랙스버그라는 작은 시골에서 좀 살았었고요. 2023년부터는 실리콘밸리에 살게 되었어요. 이제 반년 동안 가계부가 모여서 이 생활비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 집값은 얼마나 해요? 미국은 학군 이꼴 집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같이 아이를 키우는 가족은 좋은 학군을 당연히 원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주거비가 높은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주거비를 얼마나 내요? 저희 집 크기는 1600피트 정도 되는 싱글 하우스고요. 매매가는 2.9 밀리언, 하나로 39억 정도 되는 집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지어지고 에어컨도 없는 정말 낡은 집이에요. 렌트로 살고 있고요. 렌트비 4,400불, 한 달에 4,400불입니다. 하나로 치면 600만 원 정도 되는 집이에요. 믿기 어렵겠지만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한 친구들 집과 비교를 해보면 1,000불 정도는 저렴한 편이고요. 자, 그러면 월세를 이렇게 비싸게 내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안 되나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동일한 스펙의 집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다운페이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집값의 20%를 제가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6.7억 정도 되는 하나를 가지고 있고 2.5 밀리언 정도의 집을 산다고 가정하면 최근 대출 이자가 많이 높아요. 6%에서 7% 요즘 시세가. 대출 이자를 그 정도로 가정을 해보고 30년 상환한다고 했을 때 월 집 밑으로만 내야 되는 금액이 14,231불, 하나로 치면 월 2천만 원 정도예요. 이 돈을 제가 여유롭게 낼 수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집값을 제외하고도 프로퍼티 텍스가 1.22%인데요. 집값의 1.22%를 연마다 내야 되고요. 계산을 해보면 34,439불, 일단 한 달로 계산을 해보면 월 340만 원 정도를 재산세로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유틸리티 비용은 얼마나 나갈까요? 유틸리티 비용은 한국으로 치면 관리비라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유틸리티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보면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 관건은 전기와 가스요금 그리고 보험료입니다.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 전기 가스비입니다. 이 그래프는 저희 집의 사용량 그래프인데요. 한국으로 치면은 전기 사용료와 도시가스 사용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터를 계속 켜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자기 전에 잠깐 히터를 켜고 햇볕을 따라다니면서 버텨야 되는 정도로 아껴 쓴 금액입니다. 그렇게 쓰게 되면 추운 겨울에는 500에서 600불, 하나로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고요. 여름에는 정말 다행히도 100에서 200불 사이로 나와요. 겨울에 춥다고 계속 히터를 틀다가는 파산할 것 같고요.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찜통이니 이런 극한 날씨일 때는 카페나 도서관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물세예요. 물세는 2개월에 한 번 내고 있고요. 250에서 500불 왔다 갔다 하는 선입니다. 특히 빨래는 왕창 모아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이제 세탁기 돌리고, 물세를 아낀다고 남편은 가끔 회사에 짐이 있거든요. 짐에서 샤워를 하고 올 때도. 그리고 저희 집은 잔디는 다 없애고 인조 잔디가 깔려 있어서 다른 집 대비해서 이제 가든을 유지하는 비용은 조금 적은 편이고요. 특히 수영장이 있는 집은 또 수영장 관리를 위해서 물을 계속 일정선 이상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물세는 2배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쓰레기 갈비지 처리 비용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갈비지 트럭이 와서 저희 집에 그 배출하는 쓰레기를 가져갑니다. 일반 쓰레기, 리사이클, 오가닉 이렇게 쓰레기통이 세 가지가 있고요. 이거 30에서 140불 정도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크게 세 가지를 또 내야 돼요. 첫 번째, 건강보험료, 그리고 차 보험료, 그리고 렌탈을 해서 살기 때문에 집 보험료를 내야 되고요. 일단 건강보험료 먼저 볼게요. 미국은 의료비가 무지하게 비싸기로 유명하잖아요. 미국에서 피 뽑으면 몇백만 원, 맹장 수술하면 몇천만 원 나온다더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는 그래도 남편 회사에서 좀 빵빵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편이고요. 카이저 퍼머넌트에 가입을 해서 3인 기준으로 월 400불, 54만 원 정도 내고 있어요. 이 정도 보험료로 커버가 되는 부분은 내과, 외과, 안과, 그리고 치과까지는 커버가 되고요. 기본 진료, 진찰하거나 백신을 맞거나 피, 소변 검사하는 그런 진료들은 코페이 없이 그냥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이랑 입원을 하게 되면은 얼마 정도 디덕터블을 내야 되는 수준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 보험료인데요. 자동차 보험료가 한국 대비해서 또 비쌉니다. 차종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저희는 일단 2대를 차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낡은 중형차 1대, 그리고 소형차 1대 이렇게 2대를 유지하는데 월 230불, 한국으로 치면 31만 원 정도 되는 돈이고요. 1년에는 372만 원 정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 보험료가 정말 양심적이에요. 세입자들은 의무적으로 다 들어야 된다고 해서 11불만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핸드폰, 인터넷,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이런 것들 유틸리티 비용이 또 들고 있고요. 핸드폰은 프리페이드 충전식 폰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월 25불 진짜로 싼 요금을 쓰고 있고요. 2명이니까 50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비용, 인터넷은 노멀한 요금제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월 60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한 달에 24불, 하나로 32,000원 돈인데요. 한국은 프리미엄이 17,000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2배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주거비와 유틸리티 비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만 5,000불에서 5,800불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한화로 계산을 해보면 달러 환율 1,300원 정도 치고 675만원에서 783만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자, 이제는 고정 지출 외에 생활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나마 장보기 물가가 한국이랑 비슷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외식 물가가 너무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주로 집에서 모든 걸 해먹게 되고요. 아침은 베이커리와 과일, 점심은 남편과 아이의 도시락을 싸줍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영양을 좀 보충을 해야 되니까 잘 챙겨 먹는 편이고요. 매월 2,500에서 3,000불 정도 장을 보게 되더라고요. 자, 그럼 외식비는 어떤지 궁금하시죠? 한국에서는 밥하기 귀찮으면 분식도 싸먹고 치킨, 족발 배달 시켜먹고 하잖아요. 한국처럼 외식하다가는 생활비가 거의 바닥을 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텍스와 팁이 별도로 붙기 때문에 메뉴판대로 금액을 예상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고요. 한 달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5번에서 8번 정도 외식을 했고 320불에서 750불로 비용을 지불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를 또 애프터스쿨 학원에 보내야 되잖아요. 첫 번째 픽드랍입니다. 미국은 우선 픽드랍을 거의 부모가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맞벌이의 경우에는 따로 이제 운전해 주시는 분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동네 시세를 주변에 물어보니 하루에 10불 정도 하더라고요. 하루에 10불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0불이 드는 거고요. 그럼 한 달로 치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일을 고용하게 되고 50불 곱하기 4주 하면
총 200불을 드라이버 고용 비용으로만 한 달에 지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학원비예요. 너무 비싸서 많이 보내지는 않고 거의 집에서 엄마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저희 딸을 사교육을 한번 시켜본 결과를 보시면요. 첫 번째, 수학학원입니다. 주 2회를 3시간씩 보냈을 때 3개월에 600불, 월로 치면 27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고요. 두 번째, 발레는 일주일에 한 번 갑니다. 한 번 가고 3개월을 한꺼번에 냈더니 252불이고요. 세 번째, 피아노 학원도 일주일에 한 번 그 50분짜리 그룹 레슨을 가고 있고요. 6개월을 한꺼번에 내고 895불입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한글 학교를 가고 있고요. 한글 학교 진짜 너무 좋아요. 토요일 아침 3시간을 보내는데 6개월에 428불밖에 안 해요. 한 달에 96,000원 정도 되는 꼴이거든요. 한글 학교 정말 좋습니다. 기타 잡비예요. 일회성으로 나가는 돈이지만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총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 비용이 주거비와 유틸리티 합하면 월 평균 5,300불 정도 나가고요. 한화로 치면 69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고정지출 외에 생활비로 드는 비용은 장보기, 외식비, 학원, 기타 등등 월 평균 4,300불 정도 나가고요. 570만 원 돈입니다. 다 합쳐보면은 총 생활비가 평균적으로 9,700불, 한화로 1,2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가계부를 정리할 때마다 한숨만 나오는데요. 실리콘밸리 비싼 동네라고 들었지만 이 정도일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숨만 쉬고 도시락만 싸고 있다고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요. 금전적으로는 숨이 턱턱 막히는 생활이지만 한국에서는 회사 일에 허덕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미국 와서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많아지고 특히 딸내미와 거의 내내 붙어 있어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